네, 오늘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사연도 좀 해결해 보고 또 전화도 좀 받아보면서 이 혈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의 건강 고민 사연을 함께 좀 들어보고 공감해 보면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을 자주 하게 됐어요. 스트레스도 좀 풀 겸 팀원들하고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더니 대장이 좀 약해졌는지 복통과 함께 혈변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딱히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혈변을 방치하면 나중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면 어쩌다 한 번씩 혈변을 볼 수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혈변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혈변을 보게 되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또 혹시 대장암 같은 건 아닐까? 많이 좀 놀라고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혈변의 원인 그리고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저희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혈변도 좋고요. 여러 가지 뭐 대장과 관련된 질환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정태성 교수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시도록 저희가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연 들으셨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이런 대변을 볼 때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고 걱정들을 좀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혈변 위험 신호일 것 같긴 한데 혈변에도 좀 종류가 있을까요? 예. 방금 사연 주신 분처럼 혈변은 저희가 생활하면서 한 번쯤 경험하기도 하고, 네. 사실은 혈변이 있으면 많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남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혈변은 단순히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치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혈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혈변의 종류는 크게 검은색 흑변과 빨간색 혈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은색 변은 출혈이 되게 위나 십이지장 같은 상부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내시경을 먼저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변인 혈변은 대장이나 항문 같은 하부위장관에서 주로 출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게 되고요. 이렇게 혈변의 색깔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부위에서 출혈을 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검사가 무엇일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지만 이 혈변은 또 색깔이 상부위장관에서 출혈을 했다 그래서 다 검은 변은 아니고, 상부위장관에서 출혈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출혈이 굉장히 빨리 되거나 양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혈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혈변이지만 위내시경 검사를 권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무섭긴 할 것 같아요. 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일단은 좀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변의 혈변의 색깔에 따라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검사도 이렇게 좀 가볍게 나눠볼 수가 있고, 또 흑변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내시경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좀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될까요, 교수님?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네. 근데 사실 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혈변이 치질 때문이겠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그러는 거겠지 하고 그냥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게 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병원에 가보긴 해야 되겠는데 사실 병원에 가면
항문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좀 부끄러워요. 아니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요. 겁도 많이 나고 네. 해서 병원 가는 거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건강에 평소에 문제가 없어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중요한데 혈변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인이 무엇일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혈변이 자주 있거나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뭐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 이런 변비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배변과 관련해서 최근에 배변 습관이 설사를 했다, 변비가 왔다 하는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거나 변이 좀 가늘어진 것 같다거나 변을 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자꾸 화장실을 또 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네. 이런 거는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4가지 동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요, 반복되는 출혈, 또 복통, 설사, 변비가 또 동반이 된다거나 빈혈, 어지러움 증상, 또 배변 습관이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혈변 때문에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게 될 때 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혈변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저희가 다음 몇 가지를 꼭 확인하는데요. 먼저 혈변 색깔이 어땠는지, 그리고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피가 나올 때 대변하고 섞여서 나왔는지 따로 나왔는지, 네. 아니면 출혈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이런 혈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혈변만 있는 건지 아니면 복통이나 설사, 변비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혈변의 원인을 감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병원에 가서 진료 보실 때 이런 혈변하고 관련해서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혈전제 같은 게 있으면 의료진이 물어보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 항혈전제 같은 약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혈변이 그 양이 아주 이제 소량일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도 좀 정확하게 눈으로 이게 혈변인가 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검사를 좀 해봐야 될까요? 네, 혈변의 양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서는 정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대장암 선별 검사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검사를 했을 경우에 대장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사 자체가 정확도가 아주 높은 완벽한 검사는 아니어서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약 8% 정도에서만 이 검사의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출혈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그냥 한번 해봤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용종이나 심지어 대장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믿어서는 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반대로 약 6 내지 8% 정도에서는 출혈이 실제로는 없었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2차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통보가 오게 되는데 네. 예, 그런 통보를 받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 다행인데,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네. 이 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병이 있을 가능성, 이제 이런 거를 양성 예측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10 내지 15% 정도는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면 꼭 2차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추가 검사. 그래서 선별 검사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이제 분변 자면 검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약 한 12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 혈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주고 계세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목소리가 아주 젊으신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35살 남성입니다. 네, 30대 남성이시고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몇 달 전부터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면은 네. 귀지에 빨간 피가 묻어 나오는데요. 가끔은 이게 변기에 몇 방울 떨어지는데 이거를 주변에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은 치질일 거라고 하는데 근데 병원 가기가 좀 민망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고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게 좀 묻어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최근일까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2, 3개월 정도 네. 여러 차례 그렇게 좀 보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병원에 좀 가셔야 될까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사연 주신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이 혈변이 있을 때 주위의 얘기를 듣고 치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병원 오는 거를 계속 미루시거나 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이런 혈변이 있어가지고 와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을 가끔 진료를 하다 보면 검사 후에 다 이상이 없고 치질 때문에 혈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제서야 이제 큰 병이 없다는 거에 안도의 한숨을 쉬시긴 그쵸.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그 후에 사실 내가 혈변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병원 오는 게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오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 겨우 용기를 내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출혈 양상을 봐서는 치질 때문에 출혈을 했을 가능성이 많긴 한데 네. 혹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복통이나 그런 설사 같은 게 같이 있으셨다면 이제 요즘에 젊은 연령에서 염증성 장질환 같은 질환이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가 필요한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화 주신 우리 30대 남성분 시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치질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지만 또 다른 염증성 장 질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를 만나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고민이 잘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네. 충분히 잘 해결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교수님 말씀대로 병원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잘 검사 받아보시고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시청자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올해 52세 됐어요. 52세 되셨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저 교수님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바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요새 이렇게 변을 보면 피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보다 변 굵기가 좀 많이 가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대변 후에도 시원하지도 않고 배에 가스도 자주 차는 느낌이 있고 하니까 나이도 지금 50대가 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또 대장암이 아닌가 걱정이 돼갖고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혹시라도 대장암은 아닐지 걱정되셔서 네. 전화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증상들 들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좀 보세요? 네. 혹시 이제 예. 사연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예. 아, 네. 대장암이나 가족력은 없는데 위암이신 분은 계세요. 가족 중에. 그래서 조금 걱정은 돼요. 혹시 예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40대 한 번은 받아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최근에 변이 좀 가늘어지고 묽어지고 이제 가스가 차니까 조금 걱정은 되고 검진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그 시청자분 연세로 봐서는 이제 50세 이상이시고 네. 지금 보면 대장 굵기가 가늘어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복부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다른 증상들이 이제 동반돼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예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한 10년 이상 지나셨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목소리에 조금 걱정이 많이 네. 담겨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네. 한번 50세 이상이시니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네네. 부분 참고하셔서 잘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좀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연결 또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네. 82세 되셨는데요. 이제 네네. 나이가 좀 많으신데, 며칠 전부터 약간 설사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배변에서 피가 좀 섞여 나온다 그래서 걱정 들어서 지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네네. 네, 지금 82세 어머님께서 아침에 혈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네, 네. 좀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복통이 있고 혈변 있는 거 말고 혹시 뭐 네네. 어지럽다고 하시거나 숨이 차다고 하시거나 이런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네. 뭐 배가 살살 아프는데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피가 섞여 나오니까 많이 놀라셔가지고 전화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항문 질환이나 대장 질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장암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인 분들은 최근에 이제 보면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 때문에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좀 어머님이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네. 병원을 한번 가셔서 요거는 검사를 빈혈 검사나 이런 게 있는지도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께서 어머님께서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거를 알고 계실까요? 혹시 드시고 계실까요? 항혈전제. 예. 그 아스피린은 드시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네네. 이 약을 그러면 끊어야 될까요, 교수님? 이 약을 무엇 때문에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출혈량이 많지 않다면 일단 바로 끊으실 필요는 없고 그 약을 드시는 이제 뭐 심장 질환 때문에 드신다고 한다면 그 약을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신 다음에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약을 전문의와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약을 계속 복용하실지 말지도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좀 다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저희가 세 통 좀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혈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신호가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변이 오랫동안 있었고 계속 반복됐고 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러다가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혈변량이 굉장히 많았다거나 의식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혈로 인해서 쇼크 같은 게 발생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혈변은 생각보다 좀 흔하지만 또 가볍게 넘겨서만은 또 안 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단순 치질일 수도 있지만 또 대장 질환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혈변이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교수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조금 부끄럽고 좀 부담된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 주셔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 혈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혈변 때문에 고민인 분들,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2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약 한 30분 정도 남은 상태예요. 생방송 도중에만 전화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죠.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변은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혈변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이 되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혈변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상부 위장관 말고 하부 위장관 위주로 이제 이런 혈변의 원인을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항문, 대장, 소장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눠서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문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치액이 있고요. 치열, 치루 이런 것들이 비교적 흔하게 혈변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대장 질환을 말씀드리면 대장 개실증이나 아니면 혈관 이형성증 같은 그런 혈관 관련된 문제가 혈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성 장염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또는 허혈성 대장염 같은 이런 염증 질환이 혈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용종이나 대장암 이런 종양성 병변도 혈변의 원인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장은 대장과 비슷한 원인으로 혈변이 발생을 하는데 염증 질환이나 혈관 질환 이런 걸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고 장 개실이나 아니면 장 중첩증 같은 거에서도 드물지만 혈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에 의해서 혈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변이 발생하는 경우에 치질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혈변이 이제 어떤 것이고 또 혈변이 왜 생기는지 저희가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문 질환의 가능성도 있고 대장 질환, 소장 질환의 가능성까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혈변이 있을 때 병원에 가셔서 또 받게 되는 검사들까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위별 혈변의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치질이 혈변의 가장 흔한 어떤 질병이다, 원인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좀 그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치질 때문에 왜 출혈이 생기는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교수님. 네. 먼저 항문의 구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항문에 이제 점막이 있고 점막 아래쪽에 많은 혈관과 평활근, 그다음에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쿠션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션 조직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배변을 할 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치핵, 이제 흔히 치질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쿠션 조직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출혈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치질은 저희가 크게 이제 외치질과 내치질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내치질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탈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1도에서 4도까지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병원에 치질 때문에 내원을 하시면 직장 항문 검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직장 초음파나 아니면 항문경 검사를 하거나 이런 간단한 검사들을 이제 받게 되고요. 치질은 이제 치료는 1, 2도나 이렇게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온수 좌욕을 한다거나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진행을 해서 3도 이상으로 치액이 진행이 됐다면 이런 경우에는 치액 절제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도 치액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면 어떤 경우냐면 되게 이제 변을 보고 나면 항문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제 치질인 경우에 네. 이 빠져나온 조직이 저절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치질 상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핵 때문에 이렇게 변에 네. 혈이 섞여 나오는 혈변을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또 항문 질환이 두 가지 더 있죠. 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치열과 그다음에 치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문 질환인데요. 치열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면 항문이 찢어진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후에 심한 항문 통증이 있게 되고 네. 아주 빨간색의 선홍색의 이제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지만 찢어진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만성화된다거나 아니면 합병증으로 항문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에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누관이 있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누관을 완전히 절제를 해줘야 병이 낫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료에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제 젊은 연령에서 크론병 같은 게 치료에서 항문주의 농양이나 치루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자꾸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한다거나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론병 같은 게 있는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치료와 증상이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리고 항문 질환이 있다고 해서 혈변의 원인이 단순히 항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항문 질환과 대장 질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문 질환을 치료받기 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대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장 내시경 검사 없이 항문 치료를 받았더라도 치료받은 데가 다 나았는데 그 이후에도 혈변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 그러면 네. 대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혈변을 보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질환으로 항문 질환 살펴봤습니다. 치핵, 치열, 치로 이 세 가지 질환 때문에 우리가 혈변을 볼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항문 질환과 대장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혈변을 보게 되면 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에서도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질환들일까요? 예, 대장 질환 중에서 이제 많은 질환들이 혈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 정도를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대장암입니다. 예, 혈변이 있는 경우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대장암이고요. 대장암에서 혈변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대장암에서 혈변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장암 종양이 커지면서 종양 표면에 궤양이 생기고 그 궤양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대장암에서 혈변은 종양이 커지고 궤양이 생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의 대장암보다는 진행된 대장암에서 훨씬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대장암에서는 이런 혈변 외에도 체중 감소라든지 식욕 감퇴 아니면 배변 습관 변화, 복통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증례하고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장암이었고요. 그 다음은요?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질환은 대장계실증인데요. 이거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대장계실증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인데 어떤 병이냐면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꽈리 모양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대장계실 안에 혈관이 노출되어 있고 이 혈관이 파열이 된다면 거기서 출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대장계실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빈도가 다행히 높지는 않아서 네.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1년에 0.2% 그리고 10년간 누적으로 봐서는 한 9.5% 정도 그 정도 이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출혈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어서 네.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실 같은 경우는 사실 호발 부위가 있는데 대개 이제 오른쪽의 상행결장이나 왼쪽의 구불결장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동양에서는 오른쪽에 많이 생기고 서양에서는 왼쪽에 많이 생기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는 대개는 오른쪽 상행결장 부위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대개 계실증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남성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진통제나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걸로 아스피린을 드시게 된다. 그러면 출혈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출혈이 이제 많은 양의 혈변이라고 지금 핵심 증상이 되어 있어요. 계실 출혈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이럴 경우에는 진짜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상행결장 부위에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대장의 길이가 이제 1m 정도로 생각하면 상행결장은 대장의 시작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쪽 부위에서부터 출혈이 생겨서 항문까지 나오기 그쵸. 때문에 예. 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한 70 내지 80% 정도는 또 자연적으로 지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출혈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액 치료나 필요하면 수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출혈이 만약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면 네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내시경적으로 이제 클립이라 그래서 그 부위를 물어서 지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출혈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환자분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 그러면 응급으로 이제 출혈 부위를 찾는 혈관 조영술을 해서 저희가 그 출혈하는 부위를 막는 색전술 같은 네네. 그런 수술, 그런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개실 출혈의 경우에도 혈변을 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비교적 이제 좀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젊은 층 사이에서 혈변을 볼 때는 또 좀 원인이 다르잖아요, 교수님. 네.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염증성 장질환은 그 발병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에 염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복통이라든지 설사, 혈변이나 점액변, 뭐 이런 발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제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 나라에 이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네. 예,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도 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인 경우,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혈변을 볼 수도 있다라고 좀 알려주셨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또 배가 아프면서 복통과 함께 또 이런 혈변을 볼 때는 또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 있죠. 예, 아까 시청자분 사연 중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고령층에서는 이렇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심장 질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경구 피임약이나 이런 걸 복용하는 여성분들 그리고 변비가 심해서 계속 변비약을 복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관장을 자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서는 대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허혈 상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변이 생기는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도 혈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대장 질환 때문에 이렇게 혈변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고, 잠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질환들도 치료가 가능한지 이것도 참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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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세입니다. 네, 69세시고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저희 정태성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8월 1일부터 여기 앞에 공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변이 배가 쌀쌀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면서 변이 하루에 그냥 5-6번씩 계속 누더라고요. 변을 소화도 안 되고. 예. 그래갖고 변을 그냥 계속 보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내과에서는 그냥 뭐 검사는 딴 거는 안 하고 이것저것 검사 기본 검사는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서 예. 이제 또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별 이상은 없는데 이제 내분비 피 검사를 해서 보더니 내분비가 감소됐다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호르몬제를 먹고 있거든요. 안 먹던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제가. 예. 근데 그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한 2달 정도는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았는데 예. 지금도 또 신경을 쓰면은 또 화장실을 그냥 6-7번씩 그냥 계속 설사하면서 배가 쌀쌀 아프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든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안 받아보셨나요? 대장 내시경 냄새는 검사는 2년 전에 받았어요. 예. 그때 예. 검사 이상은 없었고요. 예.
네. 근데 이거 신경 쓰고 나서부터는 이 신경을 엄청 한 몇 달 동안 그 공사 때문에 쓴 적 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화장실을 그냥 계속 6-7번씩 가더니, 지금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생전 안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보라고 내분비 감소가 너무 감소됐다고 신경 많이 써서.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거 여성 호르몬 이제 한 2달 먹으면서 좀 신경 안 썼더니 좀 괜찮았는데, 네. 요즘 또 며칠 동안 신경을 썼더니 또 호르몬제를 먹어도 또 계속 화장실을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가고 막 배에 가스도 차고 막 이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글쎄,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분비 계열의 어떤 이상이 있는 거는 진단이 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진료하신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는데, 일단 증상을 들어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되고 악화가 된 거라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건데, 그렇죠. 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물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 질환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네. 안 받으려고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또 이제 스트레스를 그래도 인간이니까 조금 맞아요. 적은 건 또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뭐 내과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산부인과 내분비과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요. 네. 네, 일단은 내분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예. 치료를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다른 이제 장 질환이나 문제가 없는지 그런 소화기 내과나 그런 쪽에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장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태성 교수님과 함께 혈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혈변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 질환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전화를 좀 주셨는데 그 전화 연결이 좀 여의치 않아서 문자 상담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9세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아침에 변을 보셨는데 변기에 피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받지는 않으셨고 이런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야 될까 아니면 며칠을 지켜봐도 될까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뭐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일시적으로 출혈이 항문에서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환자분이 나이가 59세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만약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그러신 적이 없다 그러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위 얘기만 듣고 간단하게 치질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얘기를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59세니까 또 이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으니까요. 꼭 좀 전문가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혈변은 있는데 통증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치료는 안 받아보셨고 이게 혈변이 있는데 통증이 없으면 이건 괜찮은 건가요? 라는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괜찮은 거일까요? 혈변이 있다고 해서 다 복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예. 통증이 없이 혈변만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국소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약 30% 정도에서만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복통이나 통증이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40대신데 지금 저희 나라 암 통계를 보면 네. 40대에서 암이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그런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대이시지만 만약에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동반돼서 다른 지금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꼭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두 역시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십니다. 비트, 토마토 같은 빨간 음식을 먹고 붉은 변을 봅니다. 라고 하셨고 이런 것도 혈변으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런 거 드시면 당연히 좀 변이 붉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음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선짓국이라든지 순대 뭐 이런 거를 먹은 다음에 변 색깔이 변해서 빨갛게 나오기도 하고 까맣게 흑변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빈혈약을 복용을 하셨거나 유궤양약을 드셨는데 변색이 변해서 까맣게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음식이나 약을 중단을 하게 되면 며칠 뒤에 변색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약이나 음식을 중단을 했는데도 변색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병원을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런 음식을 드시고 변색이 변한 것은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혈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혈변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중단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시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나는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교수님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혈변이 있을 때 가장 걱정하게 되는 대장암에 대한 얘기를 좀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대장암에서 나타나는 혈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이 그렇지만 사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암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중 감소나 식욕 감퇴, 아니면 피로감, 빈혈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혈변이라든지 복통, 배변 습관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변이 가늘어졌다거나 잔변감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게 되면 또 장을 막아서 장 폐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복부 팽만이 생기고 오심이나 구토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부위에 따라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먼저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변색이 빨간 혈변보다는 까만색에 가까운 흑변에 가까운 양상으로 혈변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출혈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네. 이제 사진으로 보기엔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보면 오른쪽 대장이 왼쪽에 비해서 더 훨씬 넓기 때문에 종양이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장 폐색이나 이런 게 잘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양이 상당히 커진 이후에나 진단이 늦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좀 걸려오고 있어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문자 상담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3주 전에 감기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이후 설사가 동반되면서 아랫배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2025년 6월에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을 제거하셨고 지금 이제 이런 설사와 아랫배 통증이 항생제로 인한 증상인지 대장 관련 증상인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예, 혈변까지는 아니신 거죠?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항생제나 저희가 진통 소염제 이런 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장에 자극이 많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설사 증상이나 아니면 가벼운 복통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항생제를 무엇 때문에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생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증상이 좋아진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저희가 흔히 좀 알고 있는 이런 오해와 진실을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건강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정태선 교수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OX 퀴즈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OX입니다. 혈변보다 흑변이 낫다.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X겠습니다. X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이유는요, 교수님? 네, 사실 흑변은 꽤 위쪽에서 출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출혈량이나 이런 것들이 혈변보다 더 늦게 발견되고 출혈량이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쵸. 흑변이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자, 그래서 요거는 X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OX 만나보도록 할게요. 혈변과 방귀 냄새가 심하면 대장암의 신호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정답은 O라고 합니다. 방귀 냄새가 심해도 이게 대장암의 신호가 될 수 있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대장암이 진행하는 경우에 그 종양이 괴사가 되면서 심한 네. 악취가 나는 방귀 냄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OX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혈변을 보면 빈혈이 생긴다. 정답은 네, O입니다. O라고 예,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피가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빈혈이 네,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설명 더 있을까요? 예. 사실 치질 환자분들도 방치를 하다 보면 출혈이 계속돼서 빈혈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장, 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살펴봤습니다. 자, 정태상 교수님과 함께 혈변의 다양한 증상들, 원인, 그리고 발생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혈변이 어떤 주요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진단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검사를 앞두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 혈변이 있는 경우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혈변 증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그 원인이 뭘지 찾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혈변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 살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